다음은 실무율과 불응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활동 전이에서 나타나는 그 생리학적 기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개요입니다. 자극이란 손가락, 즉 손가락이 앞정에 찔리는 것 같은 물리적인 힘이에요. 그리고 신체는 이들 자극에 반응함으로써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체는 물리적 자극을 신경세포가 인식할 수 있는 정기적인 신호, 즉 안정막 전이에서 활동 전이로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이 활동 전이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크기 이상이 자극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극을 문턱값이라고 하고, 문턱값 이상의 자극에서만 뭐가 나타나요? 활동 전이가 나타나는 것을 실무율의 법칙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극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주어집니다. 따라서 자극에 따라 활동 전이가 잘 발생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자극에 따라 활동 전이가 일어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활동 전이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를 불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실무율의 법칙이 뭔지, 불응기가 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무율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all, or, none입니다. all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none이라고 하는 것은 0. 그러니까 all은 100이 되겠고 none은 0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실무율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죠. 신경에 가해진 자극이 문턱값에 도달하면 활동 전이를 발생시키지만 all, 문턱값에 도달하지 못하면 활동 전이를 발생하지 못한다. 아주 아무것도 발생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자판기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P라고 하는 글자를 내가 쓰고 싶을 때 P라고 하는 그 자판을 세게 누르면 P라고 하는 글자가 크게 쓰여지고 약하게 누르면 P자라는 글씨가 약하게, 그러니까 작게 쓰여지나요? 그렇지 않죠. 어느 정도의 일정한 압력이 가해졌을 때만 모니터에 P자라고 하는 알파벳이 쓰여지게 표현되게 되는 거고, 어떠한 일정한 압력 이하가 되면 아무 모니터에 아무런 글자 표시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정한 압력이 되는 정도의 P자의 자판을 눌렀을 때 P자가 표시되는 것, 이것을 즉 100%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정한 압력 이하로 자극을 하게 되면, 자판을 누르게 되면 P자가 쓰여지지 않아요. 이것을 무라고 얘기하죠. 즉 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실무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턱값 이상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만 활동 전이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실무율의 법칙. 반대로 그 이하의 자극이 있을 때는 활동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 것, 즉 0%가 되는 것, 그것을 실무율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총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총이 이렇게 있으면 총의 방아 사이를 반쯤 당기면 총알이 이렇게 나가고 완전하게 당기면 이렇게 멀리 나가고, 그렇지 않죠? 일정한 압력이 되면 총알은 무조건 이만큼 나갑니다. 유효 사거리라고 하죠. 이게 바로 실무율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무율의 법칙을 왜 배우느냐? 그러니까 안정막 전이에서 활동 전이, 즉 근육을 수축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이상의 자극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무율의 법칙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불응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불응기는 크게 절대 불응기와 상대적 불응기가 있어요. 여기서 불응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정막 전이에서 활동 전이로 바뀌게 되는데, 안정막 전이에서 활동 전이로 바뀌지 않은 상태, 자극이 들어왔고 역지 이상의 자극임에도 불구하고 안정막 전이에서 활동 전이로 바뀌지 않는 상태를 불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워딩을 한번 볼게요. 활동 전이가 일어나는 중에 다시 문턱값 이상의 자극이 주어지면 두 번째 자극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을
불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불응기. 활동 전이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처음의 자극보다 더 큰 자극을 주어도 활동 전이를 생산시키지 못하는 것을 절대 불응기. 이때는 나트륨 전압 의존성 채널이 열려 있는 시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맨홀 뚜껑을 이렇게 열어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나트륨 전압 의존성 채널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요 부위가 되겠죠. 요 부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는 어떤 상태인가요? 나트륨 채널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나트륨 채널이 열렸다는 것은 밖에 있는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안정막 전이에서 활동 전이로 바뀌게 되는 거죠. 즉 역전이가 일어나는 거가 되겠죠. 즉 탈분극이 일어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열려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자극에 주어졌을 때, 역지상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나트륨 전압 의존성 채널이 열려서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고 있는데 또 자극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열려 있는 상태에서 또 자극이 주어졌다고 해서 문은 계속 열려 있고 나트륨 이온이 더 들어오게 되는데, 이 더 들어옴에 따라서 안정막 전이가 활동 전이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이미 활동 전이 상태가 되어 있는 나트륨 채널이 열려 있는 상태인데, 나트륨 이온이 더 들어온다고 해서 활동 전이가 또다시 활동 전이, 더 큰 활동 전이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불응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 불응기라는 것은 처음 자극보다 더 강한 자극을 가했을 때 새로운 활동 전이가 생산되는 시기를 상대적 불응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부위가 상대적 불응기가 되는 겁니다. 즉 절대적 불응기는 나트륨 채널이 열려 있는 시기고, 상대적 불응기는 나트륨 채널이 닫혀 있는 시기예요. 클로스 되어 있는 상태고 얘는 오픈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나트륨 채널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나트륨이 들어와 봤자 더 이상 활동 전이가 발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나트륨 채널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나트륨 채널이 다시 열리기 때문에 안정막 전이에서 다시 활동 전이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절대 불응기와 상대적 불응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겠죠. 교수님, 여기 설명할 때 나트륨 채널은 여기 열려 있고 여기서 나트륨 채널은 닫혀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절대 불응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나트륨 채널이 열려 있는 시기를 절대 불응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헷갈립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좀 생각이 많은 친구들이에요. 자, 그런 거 개의치 말고 개념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념적으로는 이 상태가 열려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얘가 닫혀 있는 상태지만 일반적으로 요 상태가 절대적 불응기의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불응기는 나트륨 채널이 완전히 닫혀 있는 상태에서 포타슘 채널은 어느 정도 열려 있는 상태, 이 상태에는 나트륨 채널이 닫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큰 자극이 들어왔을 때는 탈분극이 일어난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요약을 했고요. 또 정리를 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